김성환의 시사야. 고전 작품이 어렵고 딱딱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을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오랜 시간 끊임없이 리메이크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니메이션으로 먼저 접했을 고전, 바로 빨강머리 앤인데요. 한밤의 인문학 고전 시리즈, 오늘은 어른이 돼서 읽어보면 더욱 아름다운 빨간머리 앤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정여울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거 과거에도 뭐 얘기를 나누면서 빨강머리 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또 나누기도 했고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강머리 앤을 애니메이션으로 만화영화로 보신 분들이 아마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굉장히 익숙한 작품이긴 한데 네. 막상 또 다 읽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약간 좀 그래요. 네. 그러니까 1권부터 사실 10권까지 있어요. 빨강머리 이렇게 많았나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이제 초록집 지붕집의 애는 집에 한 권 정도는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특히 아이들 키우시는 집에서는 있는데 읽히고 싶어 하니까 생각보다 두꺼워요. 한 권이. 예, 그래서 이 한 권에 어떻게 다 읽지 그런데 읽다 보면 너무 재밌어서 그냥 하루 안에 다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어렸을 때 약간 축약본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완역이. 예. 동화가 들어올 때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완역이 아니었던 것 같고 어렸을 때 읽은 게 그리고 다시 또 여러 가지 버전의 번역본이 나왔거든요. 소설가가 번역한 것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또 책도 어찌나 예쁜지요. 그래서 이 빨강머리에는 그 초록집 지붕집의 애니 1권인데 그 버전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읽어보니까 이게 동화가 아니라 소설이구나. 오늘은 예. 그러니까 네. 뭐 빨강머리 앤을 마스터 한번 해보는 시간으로 20분 안에 마스터는 불가능한데요. 네. 최대한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익숙한 그 만화영화 애니메이션하고 실제 빨강머리 앤하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제 문장의 차이죠. 그러니까 문장을 예를 들면 뭐 장면을 묘사할 때 소설은 실제 시간으로는 1분밖에 안 되는 장면도 소설 안에서는 막 몇 페이지, 수십 페이지까지 묘사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냥 짧게 그 분위기만 그 묘사가 아니라 그것을 이제 그림 한 장면이 나오는 식이죠. 그러니까 자연을 묘사한 장면이라든지 마릴라와 앤이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거든요. 네. 다이애나와 앤도 절친이고 엄청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그리고 주변 인물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이애나나 또 매튜와 마릴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레이첼 부인도 되게 중요하고요. 레이첼 부인은 처음에는 앤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 어떻게 출신도 모르는 누구의 딸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데려다 키우냐 하면서 굉장히 이방인에 대한 이방인 빨강머리에 대한 적대감을 보이던 사람이거든요. 아주 보수적이고 네. 자기는 아이를 10명도 넘게 키워봐서 잘 안다 하면서 내 아이도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남의 아이를 키우려고 하냐 하면서 굉장히 잔소리를 해요. 그래서 둘의 마릴라와 레이첼 부인의 우정이 깨질 뻔하죠. 네. 그런데 그러다가 레이첼 부인도 나중에는 빨강머리 앤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사실 이거는 한 집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마을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라는 캐나다의 정말 아름다운 섬이 있는데 네. 그 아름다운 섬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캐나다의 그러니까 미국 동부에서 가도 멀어요. 워낙에 배를 타고 가야 되죠. 만화영화에서도 그렇게 나왔나요? 배경이? 아마 그랬을 텐데 지금 왜 넷플릭스에 빨강머리 앤 시리즈가 새롭게 드라마로 만들어져 올라와 있는데 그건 아마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그 섬을 실제로 모델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예,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자연의 광활한 아름다움을 이제 드라마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자연의 묘사라든지 장편 소설인 거죠. 그냥 동화가 아니라. 네. 예, 장편 소설인데 그게 이제 독자들이 계속 열화와 같은 성화를 하니까 속편 내주세요. 속편 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결국 10권까지 쓴 거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는 마릴라가 이제 매튜를 보내고 이제 앤과 둘이 살게 되는 거기까지 해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실제 소설에서는 이제 마릴라가
더 나이가 들고 또 앤이 길버트와 결혼을 하고 또 길버트와 결혼해서 앤이 또 딸을 낳고 이렇게 해서 앤의 그 다음 세대까지 또 그 마을 전체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한 고아 소녀의 성장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한 마을에 한 이방인이 고아 소녀가 들어왔을 때 그 마을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래서 그 아이를 처음에는 막 가르치려고 하죠. 특히 마릴라는 얘를 참 모범적이고 얘는 정말 그 고삐 풀리는 망아지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네, 말이 네, 너무 네. 많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릴라가 며칠 같이 지냈을 뿐인데 이상하다. 앤이 없으면 집이 너무 적막하고 앤이 없으면 자기가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금방 사랑에 빠져버리는 것이고 원래는 앤을 훈육시켜서 뭔가 모범적이고 교양 있는 아이로 키우려고 했는데 마릴라가 오히려 끌려가면서 앤의 매력에 푹 빠지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예. 지금 청취자 7819님께서 네. 너무 사랑하는 앤셜리. 네. 매튜 아저씨의 죽음은 읽을 때마다 슬퍼요. 오늘 네. 귀 쫑긋하고 듣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고요. 김성현님께서는 장편소설 앤이 재밌다. 20대 전까지만 가능해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뭐 빨간머리 앤 굿즈도 너무 예뻐요. 7702님 네. 이런 얘기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빨강머리 앤이 일종의 문화 현상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애니메이션으로 봤을 때는 이제 주말에 텔레비전에서 정규 방송으로 해줄 맞아요. 때 그렇게만 예.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앤을 언제나 다시 리플레이 할 수가 있고 재생할 수 있고 뭐 넷플릭스에도 있고 뭐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심지어 뮤지컬도 있고 정말 많은 리메이크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받는 캐릭터가 실제로 많지는 않거든요. 오랫동안 유행을 타지 않고 그래서 빨강머리에는 새로운 버전이 새로운 개정판이 나올 때마다 또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출판사들이 계속 내는 거죠. 또 번역하고 내도 예, 계속 새롭게 팔리고. 새롭게 네. 번역하고 뭔가 굿즈 하나 더 붙여서 또 팔고 리커버해서 또 팔고 이렇게 해도 또 잘 되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만큼 빨강머리엔에 대한 사랑이 좀 더 그 소설 자체를 읽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엄마와 딸이 대화를 한다든지 또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하는 그 부모님들이 읽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아이의 성장 소설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40이 넘어서 읽어보니까 아이고 나이를 말해버리네요. 40이 넘어서 읽어보면 마릴라의 입장이 너무나 이해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마릴라가 좀 미웠거든요. 네. 마릴라가 너무 보수적인 것 같고 빨강머리에는 너무 가둬 키우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 빨강머리에는 안 받아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던 남자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시골 네. 마을에서는 네. 보통 남자아이가 들어오면 네. 뭐 험한 일도 좀 시키고 그렇죠. 농사일도 일 시키고. 시키려고 원래 남자아이를 이제 농장에 물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두 남매는 아이가 없으니까 농장을 물려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농장이 계속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상속자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일을 가르칠 사람을 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자아이가 딱 그것도 사실 편견이죠. 여자아이는 일을 못 배울 거라는 생각. 그리고 힘든 일을 못 시킬 거라고 생각하고 여자아이에게는 농장을 못 물려줄 거라고 생각했던 게 두 사람의 아주 보수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빨간머리 앤을 네. 그 처음 소설을 쓸 때 네. 그 시점에서는 그런 사고방식이 그렇죠. 통용됐던 시대잖아요. 그때는 1908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네, 그런 생각들을 1908년이고 할 아무리 캐나다를 하더라도 네. 게다가 또 보수적인 동네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굉장히 기독교적인 그런 기독교 중에서도 장로교거든요. 캐나다의 장로교도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애는 참 정말 외계인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어디서 이런 애가 튀어나왔을까. 그런데 잘못 전해진 거죠. 남자아이를 고아원에서 데려오기로 했는데 네. 잘못 스펜서 부인인가요? 잘못 알아듣고 여자아이를 실수로 보냈는데 이 매튜가 마차를 타고 그 아이를 기차역에 이제 마중 나갔다가 잘못됐구나. 그걸 안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를 처음 본 순간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저 아이를 내가 보내면 쟤는 또 고아원에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좀 첫눈에 반한 거예요. 네. 이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약간 연민을 불러일으키면서도 너무 이야기를 재밌게 하니까 몇 분 만에 앤에게 사랑에 빠지게 돼요. 매튜는. 그래서 한 번도 여자아이를 되게 싫어하고 매튜는 모든 사람들을 막 수줍어하거든요. 그런데
앤에게만은 따뜻해요. 근데 좀 네. 궁금한 게 우리 네. 만화 영화에서 본 네. 빨간머리 앤의 그 이미지 있잖아요. 그 이미지하고 소설 속에 나오는 앤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니면 좀 차이가 있어요? 거의 비슷한데요. 저는 당연히 소설 속의 빨강머리 앤이 더 얘기가 많으니까 더 얘기거리가 훨씬 더 상상하게 되잖아요. 예, 풍부하게 많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일본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일본 애니메이션 특유의 그런 그림체가 있어요 또. 예, 그래서 예. 아마 그들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런 가냘프고 뭔가 좀 여린 느낌의 소녀와 또 그 빨강머리엔 소설 속에 보면 앤이 그냥 여리고 나약한 아이가 절대 아니고 굉장히 강인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아이인 면이 더 강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은 빨강머리엔에게 도움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네. 얘가 사실 어렸을 때 거의 아동학대를 받던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면서 아이가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업고 남의 집 애들을 키워주면서 성홍열에 걸린 애를 고쳐본 적이 있는 거죠. 치유해 본 적이 있는 거죠. 혼자서. 굉장히 험하게 자란 너무나 거잖아요. 험하게 자랐고 예. 이제 아동학대를 많이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다이애나의 동생이 막 아프고 부모님들은 안 계신 상태에서 다이애나의 동생을 살리죠. 네. 앤이. 예. 성홍열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살리는 것을 보면서 또 불이 난 마을에 불을 끄는 것도 빨강머리 앤이 큰 역할을 하고 굉장히 독립적이고 지혜롭고 어떨 때는 아이들이 어른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지혜로울 때가 있구나 하고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의 아이들이 봐도 빨강머리에는 놀라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거든요. 네. 예, 혼자서 많은 것들을 다 해내고 원래부터 책을 좋아하고 그리고 혼자서 이야기를 꾸며내고 이야기를 지어내고 남들에게 구현해서 들려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앤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막 실수하고 재밌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문학적인 감수성이 있는 거죠. 그 문학적인 감수성, 작가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실제로 네. 작가가 되고 그런 그 문학소녀로서의 앤을 저는 다시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애니메이션에서는 그게 잘 안 드러나죠. 예, 만화 영화에서 봤던 이미지가 너무 강렬하게 박혀 네. 있어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만화 영화 특유의 뭐 예를 들면 일본의 무슨 스튜디오다 그러면 그렇죠. 스튜디오에서 늘 나오는 지브리 스타일. 여주인공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 얼굴이 똑같죠. 옷만 바뀌어요. 맞아요. 그 여주인공의 주근깨 이렇게 하고 그렇죠. 굉장히 왈가닥 같은 그런 이미지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주인공의 모습하고는 좀 많이 다르고 우리가 알고 있던 만화 영화는 굉장히 축약되어 있는 거라서 추격되죠. 예. 실제 원 소설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래서 뭐 물론 비슷한 점이 훨씬 많겠지만 문장으로 봤을 때랑 이미지로 동영상으로 봤을 때 그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문장으로 봤을 때는 빨강머리 앤이 그냥 애니메이션으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우리가 애니메이션이 만약 없었으면 빨강머리 앤을 다 다른 이미지로 기억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사람마다 예, 다 예, 사람마다 다를 수 다른 있죠. 얼굴로 상상을 했을 예. 텐데 그 이제 미디어가 어떤 획일적인 특성이 있는 거죠. 모두가 그 이미지를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속에 빨간 머리에는 좀 더 문학 소녀로서의 그 재능, 예, 그리고 이야기를 잘하고 읽은 것을 자기가 변형시켜서 더 재밌는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극으로 시연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시와 연극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거든요. 연극 속에 나오는 그 물에 떠서 가는 장면을 네. 따라하다가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원수같이 싫어하는 길버트가 빨강머리앤을 구해주기도 하고 이런 장면이 애니메이션에서도 물론 나오는데 그 이유는 빨강머리앤이 문학 작품을 좋아하기 때문이거든요. 항상 문학을 읽어요. 근데 천생 작가인데요. 네네. 그래서 그 문학 작품을 읽다 보니까 자꾸 그 작품 속의 주인공을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비극적이고 처절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싶은데 나의 빨강머리랑 주근깨는 안 어울려 하면서 외모를 막 비하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죠. 예. 그런 면모들이 아마 네. 소설을 읽는 독자들한테 빨강머리 앤의 매력이 이렇게 푹 빠지게 그렇게 만드는 요소가 아닌가 싶네요. 네. 그래서 매튜가 사실은 저는 또 좀 덜 발견된 캐릭터인 것 같아요. 매튜는 그냥 착하고 빨강머리에는 너무나 사랑하고 이런 따뜻한
아저씨로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소설을 보면 매튜의 심경의 변화가 굉장히 미묘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애도 한번 해본 적 없고 결혼도 해본 적 없고 여성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빨강머리 앤을 키우면서 몰랐던 걸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빨강머리 앤이 다른 애들 사이에 있는데 이상하게 앤만 뭔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지? 앤에게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나라고 막 반성을 하는데 보니까 소매가 다른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부풀린 퍼프 소매, 제가 일부러 퍼프 소매를 입고 왔는데 이거보다 더 부풀어진 그 퍼프 소매를 입는 게 유행이었대요. 그런데 그건 옷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릴라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릴라는 빨강머리엔을 아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낭비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옷감을 왜 그렇게 소매에 낭비를 하냐고 하면서 그런 걸 안 만들어주는데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매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옷감을 사러 가요. 예, 빨강머리엔에게 옷을 풍성한 퍼프가 달린 그런 소매가 부풀려진 옷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옷감을 사러 가는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래서 빨강머리엔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정말 이 사람은 수줍어서 정말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데 거의 자폐에 가까울 정도로 정말 수줍어해요. 사람들 만나는 걸 참 어려워하는데 빨강머리 앤을 위해서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말도 걸고 요새는 뭐가 유행하는지도 알아보고 하면서 최고의 것을 이 빨강머리 앤에게 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남성 롤모델이라고 할까요? 매튜가 예전에는 그렇게 멋진지 몰랐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제가 자라고 나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좋은 남자가 이 소설 속에 있는데 이런 어른이 참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남성 롤모델을 좀 독자들이 읽고 좋아해주고 정말 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지더라고요. 그럼 매튜를 재발견하신 거랑 다름이 없는데 네, 매튜가 참 이야기 멋지더라고요. 스토리에서 매튜가 없었다 그러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매튜가 없었으면 입양이 안 됐죠. 왜냐하면 매튜가 그냥 마중을 나갔다가 남자아이 아니네? 그냥 되돌려 보냈다면 이거는 또 안 됐을 거고 그리고 데리고 왔는데 이제 마릴라가 그럼 오늘만 자는 거지? 오늘만 재워줄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매튜가 계속 쭈뼛쭈뼛하면서 근데 저 아이가 참 좋은 애 같은데 내가 오늘 데리고 오면서 보니까 저 아이가 참 재밌고 사랑스러운 것 같은데 우리 한번 키워보면 어떠냐고 정말 수줍게 말을 하니까 마릴라가 화를 버럭 내면서 뭐라고요? 우린 남자아이를 키워야 되는다면서 도대체 저 아이가 뭘 하겠냐고 저 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냐고 하니까 매튜가 우리가 저 아이에게 필요한 사람이 돼줄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너무 감동적이죠. 그러네요. 예, 저 그 말씀하실 때 왠지 느낌이 뭔가 이렇게 확 무거운 뭔가의 메시지가 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요. 예, 매튜가 뭔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 이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빨강머리 앤을 만난 지 3시간 만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매튜는 마릴라가 막 싫어하니까 어떻게 우리 남자아이 입양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앤을 밀어내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기대하던 대상이 아니니까.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매튜는 어쩌면 그러니까 마릴라의 생각은 우리가 저 아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실용주의적인 관점이고 매튜는 어쩌면 우리가 저 아이에게 필요한 사람이 돼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을 때 마릴라가 뭔가 가슴에 쿵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빠의 마음을 바꿀 수 없겠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그리고 마릴라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는 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다시 보내야 되는데 보낼 사람을 구하는데 이제 다음 앤을 데려갈 사람은 앤에게 완전히 허드렛 일만 시키려고 마음먹은 그런 정말 욕심꾸러기의 냉혈한 이였던 거예요. 저런 사람에게 이렇게 감수성이 여린 아이를 보낼 수 없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앤을 키우기로 한 두 사람의 이유가 다른데 마릴라는 이렇게 여린 아이를 저렇게 무서운 아이를 사람한테 보낼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 거고 매튜는 그냥 처음부터 앤이 너무나 좋았던 거고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이 정말
그동안의 삶은 정말 일밖에 없었거든요. 네. 농장 일에서 모든 것을 오직 노동과 자연과 이거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종교와 그랬던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이야기예요. 아이를 위해서 때로는 마릴라가 정말 자존심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마릴라가 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동네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애는 그런 잘못을 할 애가 아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변명하고 빌고 막 이런 일까지 하거든요. 이게 어른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어른의 성장담이 아닐까. 어른들이 읽으면. 성장담. 예, 빨강머리에는 당연히 커요. 어린이니까 당연히 예. 큰데 어른들이 바뀌는 게 저는 훨씬 지금 읽어보니까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청취자 정미수님께서요. 네. 주근깨 빼빼 마른 빨강머리엔 네. 이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이 그 만화 주제가였었잖아요. 네. 40년이 지나도 주제곡이 잊혀지지 않네요. 노래를 참 잘 만들긴 했는데 네. 그것도 약간 예뻐야 한다는 어떤 그 시대는 또 그런 게 예뻐야 있네요. 한다는 그 편견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빨강머리에는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뭐 계속 리메이크 되고 있는데 네. 드라마 리메이크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넷플릭스에서요. 네. 이 드라마에서는 빨강머리엔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원작에 가까워져요. 예. 드라마에서? 예, 훨씬 더 원작에 가까워지고, 그리고 이제 그 시대다 보니까 1908년이면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아주 보수적인 캐나다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 것들을 새로운 이야기를 더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리메이크라는 것이 단순히 그대로 화면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이 레즈비언 코드도 넣고요. 예, 뭔가 퀴어한 그런 코드도 넣고요. 그리고 뭔가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주변 인물들이 더 많이 나오고. 네. 그래서 빨강머리엔이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날수록 나만 이방인이 아니구나.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으로서 이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이야기이기도 해서 훨씬 더 원작에 가까워지면서 또 원작을 뛰어넘는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빨강머리엔 다시 소설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도전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읽어보면 좋겠다. 정여울 작가만의 어떤 뭐랄까요? 뭔가 시각이나 이런 걸 좀 제시해 주신다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랑을 생각할 때 이 사랑이 많은 쪽에서 사랑이 필요한 쪽으로 가는 거라고 주로 생각하잖아요. 네. 주로 예를 들면 이런 경우라면 어른에서 아이로 갈 거라고 생각하죠. 네. 그런데 이 빨강머리 앤을 읽다 보면 이게 사랑이 거꾸로 흐를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빨강머리 앤이 이제 같이 지낸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번도 자기는 집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고. 그런데 하루 일과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 느낌이 어떤 건지 알겠다고 하면서 집이 생긴다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인지 몰랐다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하우스가 아니라 홈인 거죠. 그래서 마릴라와 매튜의 사랑이 빨강머리 앤을 변화시키기도 했지만 또 앤이 어른들을 변화시킨 면이 훨씬 크다는 거. 이런 것들을. 다시 도전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방금 전에 네. 말씀하셨던 이런 네. 시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밤의 문학 정여울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이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